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대법원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좀 흔히 접하지 못하는 말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말 그대로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를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 이후에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끝나는 제도를 심리 불속행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하느냐, 네. 이게 합당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3심제 하에서는 이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재파 청구권이 정당한 3심제 하에서 대법원이 이러한 상세한 이유를 들어서 판단을 내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재파 청구권이 침해된다는 그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대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심리 불속행 제도 기각은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되었기 때문에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심 판결은 이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녹지병원이 승소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죠. 그래서 재판이 끝나게 된 건데, 네. 근데 앞서 1심과 2심 판결에서 너무나도 엇갈린 그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1심, 2심 판단의 내용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아니고요. 그 조건부 허가를 받았음에도 녹지병원이 개원을 늦추고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녹지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네. 이에 대해 녹지병원 측 주장을 보면은 제주도가 위법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병원 운영의 경제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 개설 허가를 별다른 이유 없이 15개월가량 지원하면서 채용 인력이 대거 이탈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으로 개원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주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1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 판결 이유를 본다면은 녹지병원은 사업 계획 당시부터 내국인이 녹지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이 추후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성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개월 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 절차도 없이 개업을 하지 않은 것은 녹지병원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2심은 1심과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렸죠. 2심 법원은 녹지병원이 주된 이용 대상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네. 내국인의 이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녹지병원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부과될 것이라거나 이 개설 허가가 15개월 이상 상당히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병원은 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조건이 부과되어서 당초 사업 계획이 수정이 좀 불가피한 사항이었는데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개업 연기 요청을 좀 들어주지 않거나 또는 이제 3개월 기간 내에 추가 인력을 채용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녹지병원의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한 게 2심 법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그 2심 판결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 네. 그럼 2심에서 재판부가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 어떤 결정적인 행정 절차상의 문제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 사건 허가의 근거였던 법률은 일반 의료법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례가 없는 최초의 사안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64조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사실은 이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해석하는데 이 행정청과 또는 이 당사자의 입장이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의료법 제64조의 적용을 이제 형식적으로 좀 보면서 네. 허가가 내려진 이상, 이제 중대 명하자가 없는 이상은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거나 최소한 개원 준비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허가를 취소하였고요. 1심 법원도 이렇게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받은 후 천재지변 등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네. 업무를 개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허가 절차가 15개월 지연되고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과되었음에도 제주도가 녹지병원에게 사업 계획 당시와 달라진 사항을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근거가 일반적으로 국내 병원을 개설할 때와 의 법리가 좀 인용되었는데요. 네. 이 전반적인 재판 결과를 보면은 2심 법원은 개설 주체인 병원과 허가자의 행정청이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인 국내 병원을 개설할 때와 비슷한 기준을 좀 보았던 것으로 좀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이 가능하게 된 걸로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번 판결로 당장 녹지병원 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현재 녹지병원의 지분을 지분 80%를 국내 법인에서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국내 법인에서는 인수를 하면서 이후에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을 설립 후에 비영리 병원으로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녹지병원의 지분 관계가 달라져서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허가를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의 사업 계획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외국 의료기관으로서의 녹지병원 자체의 개원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녹지 측의 지분이 또 변수가 될 수가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과 함께 제주도의 개설 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 이게 또 부당하다면서 녹지 측에서 또 제기한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부가 이번 개설 허가 취소 소송 결과를 보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오는 3월이면 또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젠 당초에 제주도는 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과하였고 녹지병원은 처음 제기된 소송이 이것입니다.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죠. 위법성의 주장을 보면은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은 외국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제15조에 위배되고 또 도지사에게 조건을 붙일 재량이 없다. 또 조건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 바 신뢰보호 원칙 그리고 적법한 기대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은 처음부터 외국인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또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외국 의료기관 설치는 도지사의 재량 행위로서 위법성이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없었다고 이미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국인 진료 제한 이 부분도 이번 개설 허가 취소 소송 결과로 인해서 아무래도 녹지 측이 유리해졌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형식적으로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이 사건 기판력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에 있을 뿐 허가 조건이 위법하다는 점과는 사실 별개일 것입니다. 다만 또한 이번 사건에서 녹지병원은 허가 조건의 위법성을 이유로 주장하긴 했으나 1심, 2심 모두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위법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에서도 사업 계획 당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내국인은 대상이 아니었다는지 여부라든지 또 이로 인하여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의 부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유인지 여부가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2심 판결 이유를 보면은 녹지병원은 사업 계획 당시 내국인의 이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는 바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판결 위에서 기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판력 자체는 미치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영향을 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제주에 2호, 3호 영리병원이 개원될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영리병원 반대 측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지난 2018년도 제주도에서는 수경 민주주의라고 해서 공론화 절차를 수개월간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영리병원에 대해서 개설 불허 결정을 판단을 내렸는데 네.
이 다시 영리법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이 공론조사 등에 나타난 제주도민 그리고 국민에 대한 합의가 먼저 좀 도출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판결 이후에 시민단체들도 영리병원 반대를 좀 많이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론은 영리병원은 의료 공공성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영리보다는 의료 공익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